안녕하세요. 70세 유튜버 실버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인생 밑바닥에서 탈출한 후기, 일명 행동으로 인생을 바꿨다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과거형이 아니기 때문에 과거는 내려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어쨌거나 과거를 생각한다는 것은 저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우개를 완전히 싹싹 지워버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의 인생을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좋았거나 싫었거나 저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부인할 수도 없는 저 자신의 역사입니다. 잘못 살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훗날 저 멀리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한 분께 심판을 받으러 가야겠죠. 제가 동대구역 인근 시장통에서 처음으로 바다장어 구이집을 시작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저희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결코 실패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어도 이제 실패를 하지 않으려고 그런 각오를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전 재산을 날리기 이전에도 작은 실패를 또 두 번씩이나 했거든요. 제가 실패를 밥 먹듯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어느 것이든지 처음 하는 장사였습니다.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 인쇄업을 하셨기에 제 주변에 장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 측근에서 유일하게 자영업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여학교 때 친한 친구였지요. 지금까지 저한테는 하나뿐인 친구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는 부부가 공직 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사직서를 내는 바람에 일찍 은퇴를 하여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경험도 없이 시작을 하여 보통 은퇴자들이 겪듯이 두 번이나 큰 실패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시장통에서 돼지국밥집을 하여서 결국은 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자면 길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때 친구한테 자문을 얻으려고 자주 갔습니다. 그 친구도 저를 딱하게 생각해서 많은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친구야, 내가 네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은 돼지국밥을 전수하는 것이 전부인데 네 정도만 되면 뭐 연 5천 정도는 충분하게 벌 수가 있지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네 혼자서는 이 험한 일을 죽어도 못한다.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알아봐라. 그래, 네 말이 맞다. 아무리 돈이 좋다지만 나도 내 혼자서 국밥집 하는 거는 자신이 없다. 제가 눈앞에 연 5천만 원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유튜브 유자도 모르면서 유튜브를 시작했듯이 장어 장자도 모르면서 장어구이집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장어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여름철 보양식으로도 좋다고 하고 또 스테미너 식품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죠. 예, 붕장어라고도 한답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것은요, 뱀장어고요. 붕장어를 일본말로 안하고라고 한답니다. 안하고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러던 어느 날 우연찮게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앞에서 한 인연을 만났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장사할 때 주방장으로 있던 여자분이었지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그 언니도 저처럼 자식을 데리고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 주방장으로 다니다가 그때 마침 잠시 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얼굴도 이쁘고 대학교도 나오고 뭐 결혼도 잘했다는데 끝내는 남편이 바람이 나서 이혼까지 한 그런 싱글맘이었습니다. 그 언니야 이제 매일 만나서 둘이서 머리를 맞대고 무슨 장사를 해야 되겠노 싶어서 계속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결정한 것이 바로 바다장어구이집이었습니다. 둘이서 부지런히 이제 장어 맛집도 다니면서 그래서 찾아낸 것이 또 진주 촉성로에 있는 장어구이 전문 골목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곳에 가보셨어요?
그때는 그 일대가 줄을 지었어요. 장어집이 굉장히 많았는데 뭐 아직까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곳에 가려고 언니랑 같이 진주 촉성로 장구이 골목을 향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제가 그때 1,000만 원 좀 넘는 돈으로 현찰을 주고 산 91년식 에스페로 승용차, 지난번에 말씀드렸지요. 저희 아우토반을 끌고서 이제 그 유명한 곳으로 갑니다. 장어 골목을 들었으니 집집마다 손님들이 꽉 차서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갖는 것도 마찬가지였는데 어찌나 손님이 많은지요. 보는 제가 막 신바람이 났습니다. 우와, 언니야, 봤지? 이렇게 장사가 잘 되면 금방 떼돈을 벌겠다, 그죠 언니야? 제가 흥분한 목소리로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와, 그래 말이다. 저것은 네가 하기에 딱이다. 크게 어렵지 않겠고 네 한번 해봐라. 네 생각은 어떤데? 언니도 덩달아 말했습니다. 언니, 두 말하면 잔소리지. 그런데 문제는 대구에서 바다 장어를 구할 수 있을까? 야, 네가 모르는 게 어딨노? 빨리 한번 알아봐라. 여러분, 제가 정말 헛똑똑이거든요. 그런데 그 언니는 제가 뭐 억수로 똑똑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옛날부터 오지랖이 좀 넓었습니다. 가끔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저한테 듣기 좋아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은 아는데요.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아시는데 여러분, 사람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가짜 뉴스에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속는 사람은요, 자기는 괜찮대요. 저 사람은 절대 속이는 사람이 아니래요. 어쨌거나 제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너무 모르니까 내가 할 때까지 언니가 좀 도와줄 수 있겠나? 장사가 잘 되면 또 언니하고 같이 또 그때처럼 하면 되잖아. 그래, 그때도 니한테 도움을 받은 것이 얼만데 니를 이렇게 만났는데 당연히 도와줘야지. 언니가 흔쾌히 말하길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일단 결정이 내려지면 저는 속전속결입니다. 그 언니도 저한테는 뭐 충성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장어가 많이 잡힌다는 충무로 또 떠납니다. 충무 직판장으로 가서 여러 군데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1차 손질을 해서 파는 장어 도매상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음식에도 계급이 있다는 말씀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는 그때 그곳에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품질이 제일 좋은 1등품은요, 그런 장어는 또 멋지게 포장을 해서 바로 일본으로 수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등품은 호텔 쪽으로 보내고 그 나머지 3등품은 자영업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접 와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물건을 사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3등품을 먹는 것이죠. 제가 아침에 목이 좀 잠깁니다. 장어라는 한 품목도 음식에 계급 차이가 있어서 먹는 사람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을 그때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삶의 현장으로 뛰어다니면서 느낀 것은 바로 돈의 위력입니다. 돈이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돈이 없으면 넝마주의처럼 쓰레기통을 뒤져서라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요, 개 보고도 멍첨지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첨지가 뭔가 또 찾아보니까 조선시대 때 중추원에 속한 정상품 무간의 벼슬을 뜻하대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돈만 있으면 귀함을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토록 돈이 힘이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돈의 위력이 세다는 것을 저는 지금까지 처절하게 배웠습니다. 그때 책임자분이 저한테 지방까지는 보낼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을 하였습니다. 제가 뭐 깨가 없습니까? 그 답이야 뭐 그곳에서 벌써 직접 보면서 안 된다는 것을 다 알 수가 있었지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어 버렸으니 저도 말할 수 없이 허탈하고 힘이 쭉 빠졌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후에 제가 장어 책임자인 그 부장님한테 어떤 제안을 했는지, 어떻게 장어집을 오픈하게 되었는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